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서진 대표의 곧 발간할 새로운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자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센터장 정재웅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서진 대표의 지인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발간할 신간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총 6권의 책을 썼고 이제 7번째 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책의 컨셉은 MZ세대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 기획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을 찾는 음대생, 음대를 나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으로 시작을 해서 꿈을 찾는 스타트업 직장인 이렇게 좀 진로 관련된 서적을 쓰다가 더 컬처 앤 드림이라는 책으로 처음 컨셉을 바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꼭 알아야 할 NFT나 인공지능,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제너럴한 얘기부터 책 쓰기에 대한 내용을 썼다면 이제는 내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를 했다라는 거를 좀 쇼잉도 하고, 또 이런 문화가 생겨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서는 무대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나름 한 그런 걸 발표하는 겸 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난 기업을 이렇게 바꿀 거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책을 제가 30대를 준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서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꿈을 찾는 음대생을 비롯해서 한 6권의 책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키조이스라는 연주팀의 리더이기도 하고 더블베이스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컬처앤 회사 대표이자 드림미드에서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번 연도부터 더 컬처앤 라운지라는 공간을 이제 오픈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엔잡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더 컬처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네. 또 더 컬처앤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 영풍문고 안에 어쨌든 저희가 공간을 쓸 기회가 생겨서 단순히 카페로만 했을 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리스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네.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요소를 넣자. 평소 때는 카페로 운영이 되지만 그때마다 기업 대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 혹은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 혹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나를 잘 만들어 보고 경험이 쌓이면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하자. 문화 복합 공간 혹은 공연을 보는 곳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런 프랜차이즈화가 없어요. 국내 최초로, 저는 항상 뭔가 최초를 좋아하거든요. 네. 공간이 하나 생기면 문화예술인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이런 걸 대관을 해주고 입장료 받는 거는 다 예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후원을 좀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책까지 네. 또 7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네. 7번째 책까지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매년 책을 쓰는 이유는 제가 출판사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첫 번째예요. 매년 책을 내가 내야 이 책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저도 매년 책을 내야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내더라고요. 내 자체가 발전을 멈추지 않고 싶어서. 두 번째는 전문가로서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해서 뭔가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좀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 공간만의 이제 네. 차별화된 점이 있을 텐데 특별히 더 컬처 앤 라운지가 네. 다른 어떤 공간들에 비해서 특별히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요약 정리를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공간에서는 카페와 음식은 파는 것도 있고 안 파는 것도 있고, 항상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출판했던 책들, 북카페 네.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기 전시,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적인 공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 전공이어야 공연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큰 차별하고. 그럼 지금 직접 이렇게 네. 라운지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어떤 공간 운영의 꿀팁 같은 게 네네네. 있을까요? 일단 아무리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가 만들었어도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공간이 쉴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구간 동안은 대관을 돌리던가, 대관이 안 되면 자체적 행사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획을 한 다음에 공간을 창업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으로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수익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수익을 만들 때 또 수익을 잘 내기 위한 어떤 포인트나 네. 아니면 또 리스크 관리는 네.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팅을 정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저희는 MZ 세대들이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신기한 악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고정 팬덤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조금 할인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과자를 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단골 고객 그쵸,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네네. 느낌으로 팬덤을 형성한다고 네네네. 그게 진짜 표현해 주신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남는 공간들이 있을 때 팝업존처럼 그냥 같이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서진 대표께서 지금 어떤 경영을 하실 때 네. 회사의 대표로서 네. 주로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요즘에 뜨고 있는 ESG 경영이라든지 네. 또 문화공간 사업 뭐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특별히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결국 나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하느냐에 대한 가치와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책을 뭐 쓴 이유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 메세나 기업 경영 개념을 사실 제가 많은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쓴 책이자 MZ 세대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을 기획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쓴 책인데 사실 메세나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문화예술을 왜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을 시켜야 하는 그 개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음악인들 편을 들지만 음악인들 앞에서는 그래서 너네가 버스킹이라도 해봤어? 너네가 얼마나 간절해봤는데? 그러면 왜 국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되지? 물음표?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줄 사람이 없었구나.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또 이걸 납득시켜야 되는 이유를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세나 경영의 그 개념을 잘 풀어내는 걸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업이 왜 문화예술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술이 아직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나 국가의 차원에서 움직여줘서 이 기업이 이 문화예술을 후원한다라는 이미지가 기업의 좋은 이미지, 착한 기업의 이미지로 돼서 이게 수익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 설득이 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SG 경영이라는 게 이제 뭐 ESG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뭐 environment, 네네네. 환경, 그리고 뭐 소셜, 사회, 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사회적 지배 구조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국 어떤 기업이나 경영자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쵸. 실현하는 것들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럼 책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네네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네. 또 자세한 거는 여기서가 아니라 책을 맞아요. 통해서도 봐야겠죠. 네. 사실 저는 책과 음악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면은 이 정도로 너무 만족해요. 무리하게 계속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도전을 하고 그 이유는 음대생 출신에서 성공한 여성 CEO가 아직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저는 제가 음대생 출신에서 성공한 CEO지만 음악을 놓지 않은 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전공했지만 돈을 많이 번 CEO가 있대. 야 그러면은 너도 음악 하고 싶으면 해. 그래서 저 언니처럼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저렇게 유지하면서 나중에 사업도 할 수 있다. 좀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어서여서 좀 앞으로도 좀 발전을 멈추지 않고 후배들한테 새로운 롤모델이 다른 유형의 좀 선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써주신 책들이 어떤 MZ 세대들이 흔하게 N잡러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진로를 되게 다양하게 고민할 때 네.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까 네. 혹은 뭐 공간을 만들거나 공간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써주신 책에서 네.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뭐 그런 부분들 모든 분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이서진 대표가 써주신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 신간 곧 발표하면 구매해서 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서진 대표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